안녕하십니까. 종국권의 혼술 2월 28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4.10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죠. 좀 상징성까지 곁들여서 지역구 수도 많지만 서울이 최대 승부처고, 또 한 곳은 이 캐스팅 보터 지역이 있습니다. 충청권입니다. 자, 서울과 충청에서 어느 정도 양당이 의석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을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그 자매 회사입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발표한 조사인데, 이 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현재 서울과 충청권의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보니까 이 정당 지지율이 여론조사 실시한 지금 시점의 정당 지지율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 서울과 충청에서 얻은 득표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그 전에는 2020년에 총선이 있었죠. 21대 총선. 그때 서울과 충청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는데, 그때의 득표 각 당의 득표보다는 2020년의 득표보다는, 총선 득표보다는 2022년의 대선 득표, 여기에 더 가까운 흐름이 지금 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2020년 총선 때와 2022년 대선 때는 기류가 다르죠. 총선은 참패했고 대선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최대 승부처 서울, 그리고 캐스팅 보터 충청에서 2022년 대선 때와 같은 흐름이 읽힌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2022년 대선 득표 결과를 가지고 예상 의석수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면은, 자,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에서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선 때와는 다른 그 민심, 그리고 2022년 대선과 그 판박이 민심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총선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서울에서는 이 미래통합당이 그때 8대 41로 졌죠. 엄청나게 졌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해서 거기 28석이 있는데, 그때 8대 20으로 졌습니다. 대전은 0대 7로 졌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짚어보려면은 지금 여론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이 총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과 충청권의 정당 지지율이 눈에 띄는데, 서울 국민의힘이 44.0%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서울에서. 민주당은 40.5%. 자, 국민의힘이 3.5%를 앞섰죠. 3.5% 앞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승부처인 대전, 충청, 세종까지 해서 충청권, 여기도 국민의힘이 38.2, 민주당이 34.8, 38.2 대 34.8. 그래서 여기도 3.4%, 3.5, 3.4%. 그 서울은 3.5%, 충청은 3.4%. 자, 이 정도 지금 민심이 앞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선 때 어땠을까? 대선 때 득표를 보면은 이 대선과 서울, 충청의 지지세가 대선과 판박이다. 20대 대선에서, 그러니까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비교하면은 서울은 윤석열 후보 50.56% 득표입니다. 실제로 이제 표를 얻은 거죠. 50.56%. 이재명은 서울에서 45.73%를 얻었습니다. 45.73%를 얻었죠. 그러니 이 차이가 한 4.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윤석열 50.10% 대 이재명 45.87%. 여기도 한 4몇 %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5%, 3.4%.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서울에 3.5, 이 충청에 3.4를 앞섰는데, 실제 대선 득표율도 그것보다 조금 더 낮지만은 이 4~5% 격차가 낮지만은 그때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심의 흐름이 3~4%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은 민심의 흐름이 대선 때 민심 흐름과 똑같아.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대선 때처럼 그런 득표를 하지 않겠느냐. 정당별로. 자, 그 분석입니다. 지금과 그때가
근접한 차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미디어 토마토가 의미 있는 분석을 한 것이죠. 자, 이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 바로 이 도표입니다. 20대 대선 결과 대입 시 의석수 변화. 자, 여기 보면은 지난 총선 의석수 그리고 대선 득표율 시뮬레이션이 있죠. 대선 득표율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울은 총 49석이 있는데 49석이 2020년 총선 때는 8대 41이었죠. 미래통합당 8, 민주당 41 참패를 했는데 이걸 대선 득표율 지금 민심 흐름이 득표율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 대선 득표율을 대입을 해보면은 국민의힘이 26석, 민주당은 23석을 가져갑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3석을 더 가져가죠. 자, 8대 41에서 26대 23으로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에서. 그리고 충청권 총 28석인데 여기 2020년에 8대 20, 대전은 0대 7, 8대 20으로 졌죠. 그런데 이걸 지금 민심과 흐름이 비슷한 대선 득표율을 산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21석, 민주당 7석 대역전입니다. 8대 20에서 21대 7로 역전을 하는 것이죠. 그때 차이가 났던 것보다 한 석 더 차이가 나게 이기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때와 같은 그런 요런 민심의 흐름이 있다고 하면은 대선에 승리했던 것처럼 충청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특히 최대 승부처 서울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충청에서도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이것은 지금 수치로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이 민심이 그대로 흘러간다면은 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이 중부권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것 중에 또 하나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성남 분당갑 따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 현역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이광재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핵심 척건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을 공천을 했습니다. 전략 공천을 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분당갑에서 안철수 대 이광재 어떻게 나왔을까? 자, 안철수 49.8% 거의 50%입니다. 이광재 40.2% 그래서 9.6%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안철수가 앞서고 있다. 물론 이광재는 지금 새로 투입이 됐죠. 그래도 안철수가 한 10% 가까이 앞서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물론 성남 분당갑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500명, 5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당갑에 이광재를 투입을 했는데 전략 공천을 했죠. 그래서 안철수 대 이광재의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지금 최대 빅매치는 명룡대전이라고 불리는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 원희룡이죠. 또 하나는 도지사가 맞대결을 하는 김태호 대 김두관 경남 양산의 그 빅매치 양대 빅매치였는데 이광재 또 노무현의 오른팔이었던 이광재가 분당갑에 투입되면서 안철수 대 이광재 이 선거도 빅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3대 빅매치인데 3대 빅매치 중에서 오늘 여론조사는 이 안철수가 아직은 넉넉히 이기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가 보수 성향이 강한 분당갑의 특징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민주당 공천 파동까지 일어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다. 요동친 서울의 민심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대로 민심이 이어진다면은 26대 23 서울에서 8대 41이 26대 23으로 되고 충청은 8대 20이 21대 7로 된다.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